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볼게요. 이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을 넘어서 3개월물까지 좀 역전하는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인데요. Fed's yield curve barometer starts flashing recession risk. 네, 이번에 연준 쪽 그리고 나머지 인사들의 발언과 함께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3개월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추월했습니다. 2년물에 이어 3개월물까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2020년 2월 이후에 약 2년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추월이 된 건데요.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은데요. 10년 뒤에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1960년대 후반 3개월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6개월에서 15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는 경제학자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와 일론 머스크 CEO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춘 만큼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시장에 퍼졌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IMF 측에서는 여전히 전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좀 금리 인상을 해라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중립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를 말하는데요. 현지 시간 26일을 기준으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대부분 국가의 기준금리가 아직 중립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2024년은 되어야만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각국 은행들의 이렇게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이 통화 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올해 보면은 전 세계 평균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한번 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 이코노믹 타임즈 보도 내용인데요. World Bank projects energy prices to decline 11% in 2023 after 60% jump in 2022. 네, 2022년에 폭등을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하락세를 나타낼 거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주요 기사 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 평균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60%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1% 정도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직전 5년치 평균을 크게 웃돌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이 세계은행은 상품시장 보고서를 밝혔는데요.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내년에 배럴당 92달러, 2024년에는 8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5년 평균인 60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봤는데요. 지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우려감까지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60%가량 점프를 할 거라고 말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11%가량 하락을 하겠지만 여전히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준이라고 본 건데요. 그러면서 이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도 짚어준 겁니다. 우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2024년까지 5년 평균 가격의 2배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봤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동기 대비 4배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G7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로 러시아 원유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전례 없는 사태인 만큼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개발도상국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에너지 위기가 더 커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올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까지 크게 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면밀하게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면 사실 오늘 뉴욕 증시가 크게 밀렸던 이유가 바로 빅테크 종목들이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메타가 지금 시간외에서도 상당한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메타 실적이 좀 어땠나요? 네, 좋지 않았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인데요. Meta shares plummet at 14% on weak fourth quarter forecast and earning miss. 네, 미국에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메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자세한 수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64달러로 예상치인 1.89달러를 밑돌았고요. 매출의 경우에도 27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273억 달러보다 웃도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 4%가량 감소했다는 부분에 시장은 더 집중했습니다. 우선 4분기 매출 전망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메타는 실적 발표에서 4분기 매출로 300억에서 325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매출 전망 하단은 월가의 예상치인 322억 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이 같은 실적 공개로 인해서 메타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폭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는 온라인 광고 감소와 애플의 정책 변경 등으로 광고 수익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경쟁업체인 틱톡의 강력한 도전에도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는 틱톡에 맞서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릴스에 올인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틱톡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메타의 실적을 하락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메타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좀 좋지 않았고 그 외에 제반 여건들을 둘러싼 부분들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상당한 급락세를 좀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앞으로 또 장이 열렸을 때 어떤 충격을 좀 받게 될지 추가적으로 살펴드려야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